이번 주부터 들어가는 것은요, 중학교 3학년 첫 번째에 나오는 우리 화학 단원 중에 하나고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단원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그리고 세 번째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중에서 알아볼 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물리 변화는 어떤 것이고 또 화학 변화는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리 변화예요. 우리 물리 변화 1학기년 때 배웠는데 물리 변화라는 것은요, 어떠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요, 모양과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성질은 변하지 않고요, 모양과 상태가 변하는 현상.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쪘어요. 밥을 많이 먹고 살이 뚱뚱하게 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의 성격이 변했나요? 변하지가 않았죠. 바로 이런 것들을 물리 변화라고 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선생님의 성격이 변하거나 했나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이런 거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리 변화의 예를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물리 변화의 첫 번째로요, 모양이 변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모양이 변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 마시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서 컵이 깨질 때 이런 거, 모양이 깨지는 것, 그리고 우리 종이는요, 연필이나 볼펜을 쓸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이를 찍게 되면 여전히 종이는 작아졌지만 그 위에다가 연필이나 볼펜을 쓸 수 있는 성질은 똑같죠. 그래서 종이를 자르는 거 혹은 음료수 캔 우리 다 마시고 찌그러뜨릴 때 이런 거 모양이 변하는 물리 변화의 예였습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 배웠었던 게 있었는데 이 상태 변화는 예를 들어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혹은 고체가 기체되는 거,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혹은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이 모든 변화를 상태 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딱했던 아이스크림이 녹게 된다든가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든가 혹은 물이 끓어올라서 수증기가 된다든가 이런 거 모두 다 이러한 상태 변화는요, 물리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배웠던 거 이런 거 있었어요. 확산. 확산도 물리적 변화의 한 예였는데 잉크가 물속에서 번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 안에다가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 놓았을 때 방 전체에 향수 냄새가 퍼지게 되는 거 모두 확산에 의한 물리적 변화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해가 있었는데요. 이 용해라는 것은요, 어떠한 용매의 용질이 녹는 현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용해, 물에 설탕이 녹아서 물 맛이 달게 된다는 것 혹은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넣는 것, 이런 것 모두 다 용해라고 하고요. 물리 변화의 예였습니다. 그렇다면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배열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의 변화입니다. 물질이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조금 전에 봤던 모양의 변화, 상태 변화, 확산, 용해들이 있지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하고 봤더니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대신 분자의 배열만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고 분자의 배열만 변했다. 자, 예를 들어서 물 분자를 한번 볼게요. 물 분자는 산소 하나에 그리고 수소 2개가 있는 이런 분자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액체 상태일 때라고 해요. 얘네들이 응고가 돼서 지금 고체 상태가 되었을 때는요. 물 분자 그대로 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 얘네들의 배열이 달라진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하나의 분자의 형태를 보면은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분자의 배열이 일률적으로 있었는데 고체 때는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바로 분자의 배열만 변한 형태입니다. 그럼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볼게요.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우선 변하는 것, 지금 봤던 것처럼 분자의 배열, 즉 분자의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분자의 배열. 자, 그리고 물질의 모양 변한다고 했어요. 물질의 모양.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되는 것, 이거 뭐가 변한 거예요? 바로 상태가 변한 거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 즉 부피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은 고체에서 부피가 더 커지고 액체에서 더 작아지니까요.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니까 당연히 밀도도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건 한번 살펴볼게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물질의 성질, 성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대신에 또 변하지 않는 건 분자의 개수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액체의 분자가 6개 있었다면 고체에서도 똑같이 6개의 분자가 있기 때문에 개수 변하지 않았고요. 분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산소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고 수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12개, 여기 12개.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도 변하지 않았고요. 원자의 배열, 이 원자의 배열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붙어 있는 모양, 얘네들 원자의 배열도 변하지가 않았죠? 다음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변화. 화학 변화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볼까요?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바로 이것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 변화의 예 우리 4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물질의 연소입니다. 이 물질의 연소라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연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물질이 산소랑 만나서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열과 빛을 내면서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양초가 탄다든지 혹은 종이가 태워지게 된다면 얘네들 빛과 열을 내면서 재라는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중2 때 배웠던 화학 반응이었는데 바로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염화 나트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다가 질산은을 넣으면요. 염화은을 새롭게 탄생시키잖아요.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아이오딘화 납도 마찬가지고요. 탄산 바륨도 처음에는 이온 형태로 있다가 서로가 만나면서 앙금이 생성이 됐죠. 바로 앙금 생성도 화학 변화의 예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기체 발생입니다. 기체 발생 예를 들어서 달걀 껍데기에다가요. 식초나 약간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요.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화학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이나 냄새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철은요. 상온에서 두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철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부식이 되면서 산화철이 되는데요. 이거 우리 눈에는 빨갛게 녹슨 걸로 보이게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엄마가 먹으라고 깎아둔 사과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공기 중에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김치 처음보다 점점점 익어가면서 시큼한 맛이 나게 되는 것 모두 다 화학 변화라고 해요. 이 화학 변화에서의 입자의 배열 한번 볼까요? 입자의 배열의 변화. 물리적 변화에서는요.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화학 변화에서는요. 분자가 아니라 원자의 배열이 변합니다.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원자리의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물 분해 실험 한번 볼게요. 물 분해는요. 두 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반응을 통해서 분해가 되면서 산소 분자가 되고요. 그리고 수소 분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물 분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해가 되면서 산소의 성질, 그 다음에 수소의 성질,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 거 바로 화학 변화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한번 살펴볼게요.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요,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고요. 처음에 산소와 수소 두 개가 만나고 있던 이런 원자 배열이 산소와 산소, 수소와 수소 이렇게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볼까요? 물 분자였는데 지금은 산소 분자랑 수소 분자로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분자의 종류 바뀌었고요. 변하지 않는 것. 자, 원자는요.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 두 개, 수소 원자는 총 4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 4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는 실험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 변화 관찰. 이 마그네슘이라는 것은요, 금속의 한 형태고요.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가에서는요, 마그네슘 리본이 이렇게 있고요. 나에서는요, 이 마그네슘 이온을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다에서는요, 마그네슘 이 리본을요, 불에 한번 태웠대요. 불에 한번 태우고 나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간이 전도계를 대어보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봤대요. 전도계와 묽은 염산을 실험을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가에서와 나에서는요,
마그네슘 리본의 모양만 변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물리적 변화만 일어났고요. 이번에 다에서는요, 연소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와 다와 비교했을 때는요, 이 둘은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전도계에서는요, 가와 나에서는 전기가 흘렀고, 그리고 다에서는 흐르지가 않았대요.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는요, 가와 나에서는요, 기체가 발생했는데 이때 기체는 수소기체였고요. 다에서는 역시나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에서 나, 즉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마그네슘의 성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연소가 일어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마그네슘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전류도 흐르지 않고 묽은 염산과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3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현상, 바로 물리변화라고 하고요. 2번. 물질이 본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바로 이것을 화학변화라고 한다. 화학변화가 일어나면 분자가 아니라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가 맞겠죠? 자, 다음은 우리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지금까지 알아봤던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었는데요. 화학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알아봤지만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바로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물에는요, 두 가지의 물질이 존재할 건데 하나는 반응물, 하나는 생성물이라고 해요. 우리 화학 반응에서 봤을 때 이러한 화살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반응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이 될 건데 반응물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 참여한 물질입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한 물질. 반응물은요, 조금 전 봤던 화살표 왼쪽에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 생성물이 있는데요. 이 생성물이라는 것은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생성된 물질. 얘네들은요,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적어둡니다. 그렇다면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화학 반응식은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과 기호를 나타낸 것. 여기서 말하는 화학식 한번 살펴볼게요. 화학식이라는 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분자식이 있었습니다. 분자식, 하나의 분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 것이었는데 물 분자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산소 분자 이렇게 쓰는 거 우리 배웠었어요. 그리고 또 화학식에는요, 이온식이 있는데 이온식이라는 거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끊임없이 붙어있는 형태로 있는데 이거 다
써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표되는 것만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온식은요. 이렇게 하나 대표되는 것을 대표되는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써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금속을 나타내는 식도 있었는데 화학식도 있었는데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철 이렇게 수많은 금속들이 붙어 있는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대표되는 하나만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화학식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기호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호는 주로 화살표가 많이 사용되는데 화살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반응했다 라는 뜻이고요. 아래 화살표 우리 배웠던 거예요. 아래로 떨어지는 것 앙금이 생성됐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 기체가 되어서 날아간다 라는 뜻, 기체가 되었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 가지의 반응물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생성물이 있을 때는요. 각각의 반응물과 생성물은요. 이렇게 플러스의 표시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물은요.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하나의 산소 분자가 만나 반응을 해서 두 개의 물 분자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수소와 산소는 반응물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물은요.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몇 개의 분자가 필요했는지 지금 여기는 1이 생략되었고요. 앞에 써준 이 글자를 바로 개수라고 해줍니다.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화학 반응의 종류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화학 반응의 종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생성. 예를 들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하나의 산소 분자가 만나서 두 개의 물 분자가 되는 것, 각각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 분자를 이루는 것, 바로 결합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반대의 개념인데요. 분해입니다. 분해는요, 한 가지의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나눠지는 반응입니다. 한 가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나뉘는 반응. 산화은이 산소와 은으로 분해되는 반응 볼게요. 산화은은요. 여기서 은은 전자 한 개를 잃기 쉬운 양이온, 그리고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기 쉬운 양이온이기 때문에 은은 두 개가 더 필요하고요. 산화은은요. 은과 산소로 나눠지는데 이때 산소는 분자 형태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 그리고 은은 총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생성물은요. 각각 두 개가 있을 때는 더하기로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두 가지로 분해되는 것, 바로 분해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환이라는 게 있는데 치환은요. 두 물질이 반응할 때 한 물질의 구성 입자가 다른 물질의 구성 입자와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두 물질이 반응할 때 한 물질의 구성 입자가 다른 물질의 구성 입자와 자리만 바꾸는 반응.
아연이 있고요. 예를 들어 그리고 염화수소가 2개 있다고 해봅시다. 염화수소 2개의 분자. 이때요. 이 염화이온이라는 거 자리이동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아연이라는 것은 2개의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이온인데요. 아연은요. 전자 하나를 얻기 쉬운 염화이온과 만나서 다음과 같이 염화아연을 만들고요. 염화이온이 빠져나간 이 수소는요. 수소 기체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지금 보면 염화이온이 처음에는 수소와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연과 만나서 자리를 바꿨죠. 바로 이것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은요. 화학 반응식을 적는데 정확하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자, 첫 번째,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건 화학 반응을 했다, 결합을 했다, 분해를 했다, 혹은 어떤 물질이 치환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러한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왼쪽, 그리고 생성물은 오른쪽에다 적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반응물과 생성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것들 플러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여러 개일 때 플러스라는 기호로 연결. 자, 두 번째 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산소, 수소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은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세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항상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을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개수를 맞춰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화학과 물리에서요. 항상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물 생성 반응 볼게요. 물이라는 것은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지금 한글어로 써져 있는 거. 자, 여기서 보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산소랑 수소는 반응물, 물은 생성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반응물과 생성물을요. 모두 화학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수소도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기호는 모두 다 똑같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물은 다음과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산소는 2개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수소는 2개, 수소의 개수는 많네요.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2개를 맞춰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수소는 2개가 2개씩 있으니까 4개, 산소는 2개가 있죠.
산소 여기 2개 있으니까 산소는 맞았고요. 수소는 4개가 있는데 여기 2개밖에 없으니까 앞에다가 2를 써주면 수소 분자 2개가 있으니까 총 4개. 이렇게 개수의 비를 각각 맞춰줘야지 화학 반응식을 모두 다 적은 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테인 연소 반응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고 했는데 이거 다들 화학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메테인이라는 것은 우리 배웠지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고요.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물질이 산소와 바르게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낸다고 했으니까 연소 반응에는 산소 기체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물이죠. 화학 반응식으로 해준다면 메테인과 연소되는 이 산소는요, 서로 반응물이고요.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생성물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개수의 비 맞는지 볼까요? 탄소는 하나, 여기 하나 있고요. 수소는 4개인데 여기 2개만 있네요. 그렇다면 맞춰줘야 되니까 개수의 비 2개라고 해볼게요. 여기 산소가 2개 있는데 여기 2개 있고 여기 또 2개가 있습니다. 산소가 총 4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2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고요. 이때 개수의 비는 여기가 1일 때 여기 2 그리고 생성물에서는 이산화탄소 1일 때 물 2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한번 볼게요. 질소도요. 실제로는 질소 분자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수소는 수소 분자, 그리고 암모니아는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 생성물은 암모니아인데요. 개수를 볼까요? 여기 질소는 2개, 근데 여기 하나가 있죠. 그렇다면 2개로 만들어 줄게요. 2개가 됐으니까 분자 2개고 암모니아 분자 2개, 그리고 수소가 3개씩 있으니까 6개가 되네요. 여기 2개 있으니까 수소가 3개 있어야 총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의 비를 보니까 질소가 하나 있을 때 수소 3개 있고요. 암모니아 2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구리랑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인데요. 구리 있고요. 산소는 항상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구리는 2개의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이고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기 쉬우니까요. 이렇게 붙겠죠. 자, 구리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여기 산소 2개, 여기 하나니까 2개가 돼야 되겠고요. 따라서 구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니까 여기 2개 맞춰주겠고요. 개수의 비는 2대 1대 그래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염화수소 즉 염산과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인데요. 마그네슘 이렇게 쓰고요. 염화수소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은 볼까요? 마그네슘은 2개의 전자를 잃어서 금속이 되기 쉬운 이온 형태의 금속이고 양이온이고요. 그리고 염화 이온은요. 하나의 전자를 얻기 쉬운 음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염화이온이 만난다면 염화이온이 2개가 필요하고요. 수소는 기체로 발생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반응물 역시나 더하기로 연결해주고 반응했다. 그리고 생성물도 더하기로 연결해주는데 이때 수소 기체로 되니까 기체로 발생된다 한번 기호로 표시도 해줘 봤습니다. 자, 마그네슘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수소 하나 있는데 여기 2개가 있네요. 2개로 만들어주면요. 염화 이온도 2개가 되고요. 여기 2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학 반응식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우리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화학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수도 알 수가 있죠. 화학 반응식에 참여한 원자의 개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뭐였어요? 바로 개수의 비였죠? 이 개수의 비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는 내용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 개수의 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암모니아 생성하는 반응 조금 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화학 반응식을 보면요. 질소는요. 수소 3개와 만나서 2개의 암모니아 분자를 만듭니다.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모형. 자, 질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요. 수소 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수소 분자 여기에 있는 것은요. 하나하나 수소 분자가 붙어 있는 것. 얘네들은 분자기 때문에 3개가 이렇게 있다. 반응을 하면 자, 여기 암모니아 분자 각각 하나당 수소 분자가 3개가 있네요. 수소 분자 3개씩 붙어 있는 모형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셋 남아있는 거 하나, 둘, 셋. 여기도 질소 원자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여기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응물과 생성물 이루는 원자의 종류도 똑같고 개수도 같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개수의 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물질의 종류는요. 반응물에서는 질소와 수소였고요. 생성물은 암모니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볼까요? 자, 반응물에서는요. 분자의 종류, 질소 분자 하나가 있고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소 분자 3개가 있고요. 생성물에서는요. 암모니아 분자 2개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는요. 분자의 종류는요. 화학 반응이 끝난 후 생성물과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분자가 됐죠? 자, 그렇다면 원자의 종류는요. 질소라는 원자 2개 있고요. 수소라는 원자 6개 있는데요. 여기 암모니아에서도요. 질소라는 원자 2개, 수소라는 원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개수의 비 질소가 1일 때 수소 3개 그리고 암모니아 2개.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 변했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개수의 비까지 알 수 있다. 자,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앞에 있는 개수의 비를 맞추는 연습을 우리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개수의 비 맞추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물론 화학식이 간단한 거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서 앞에 있는 개수의 비를 맞춰줄 수 있지만 화학 반응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요. 이 개수의 비 맞추는 거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미정계수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뷰테인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뷰테인은요. 탄소가 4개 달려있는 분자고요.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미정계수 방법은요. 자, 각각 원자들이 있습니다. 반응물의 원자, 생성물의 원자가 있는데 이 반응물에 있는 원자들을 쭉 한번 세로로 써볼게요. 뭐가 있죠? 탄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가 있네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개수는요. 그냥 우리 여기다 A라고 쓰고 B라고 쓰고 C라고 쓰고 D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C는요.
A라는 계수 앞에서 4개가 있습니다. A 곱하기 4 이렇게 써줍니다. B 자리에는 탄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호 반응했다는 는 이라고 연결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C라는 계수 앞에서는 탄소가 하나가 있네요. 그렇다면 C라는 계수 앞에서는 하나가 있다. 이렇게 써줍니다. D에서는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4A는 C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소 볼까요? 수소는 A라는 계수 앞에서는 10개가 있네요. A에는 10개, B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는 이라고 연결이 되고 이번에는 C라는 계수에서도 수소가 없고 D라는 계수에서는 2개가 있네요. 그렇다면 D 곱하기 2 해줍니다. 10A일 때는 2D다 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한번 볼게요. 이쪽에는 산소가 없고요. B라는 계수에는 산소 2개가 있네요. B 곱하기 2 해주고요. 화살표는 그대로 는 이라고 내려오고 이번에는 C라는 계수에선 2개가 있습니다. C라는 계수에선 2개, 기호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D라는 계수에선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해 볼 때는 이 B는요. 2C 더하기 D라고 나옵니다. 이때 처음에 나오는 A는 무조건 1이라고 해줍니다. A는 무조건 1. A가 1이니까 C는 4가 되겠죠? 바로 구해줬습니다. 자, A가 1이니까 D는 5가 되겠죠? 5 바로 구해줬고요. 자, C는 4고요. D는 5입니다. 이 B는 4, 2, 8 하니까 13. B는 2분의 13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수를 구해줬는데 우리 계수 구할 때는요. 항상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항에다가 2를 곱해서 간단한 계수의 비로 나타내면 여긴 2, 여긴 13, 여긴 8, 여긴 1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는 2, 그리고 B는 13, C는 8, 그리고 D는 10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볼게요. 1번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쓴다고 했죠. 2번을 보면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를 정할 때는 화살표 양쪽에 뭐랑 뭐가 같도록 적어준다? 네,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적어주는 거였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요. 입자수의 비, 즉 여기서 말하는 입자라는 것은 분자를 뜻해요. 분자수의 비와 같고요. 다음 이런 공식이 나와 있네요. 개수의 비 맞춰주는 건데요. 구리 하나, 구리 하나. 여기 산소 하나인데 여기 2개니까 여기 둘이라고 써주면요. 구리가 2개 되면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간단한 화학 반응식이어서요. 이거는 미정계수 방법을 쓰지 않고 바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배웠지만요. 우리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떻게 물이 얼거나 끓는 등의 상태가 변할 때 우리 에너지가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물체가 상태 변화를 할 때 혹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되는 것을 발열 반응,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발열 반응부터 한번 볼게요.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요. 자,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프로 간단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X축은 반응의 진행, 반응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Y축은 에너지라고 했을 때 처음 반응물이 있고, 반응물은요, 생성물이 될 때 이러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요, 에너지가 열로 방출이 되는 거 바로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의 예 한 번만 살펴볼게요. 발열 반응의 예.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화학 변화는 아니었지만 물리적 변화에서 상태 변화, 즉 액체가 고체로 될 때, 그리고 기체가 고체로 될 때 승화였죠.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되는 응고, 액화, 승화의 과정에서 모두 발열 반응이라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낸다고 했잖아요. 이때 내는 열, 바로 발열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산화칼슘과 물 반응 역시 발열 반응이고요.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 처리되는 것 역시나 발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거지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역시 발열 반응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산이라는 것은 금속을 녹이고 시큼한 맛이 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요. 염기라는 것은요, 쓴맛을 내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데, 산과 염기가 만나면요, 물이 되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열들이 방출이 됩니다. 또 금속과 산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발열 반응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거 역시 금속을 녹일 때 사용되는 이 산을 이야기하고요. 산의 용해 반응이라는 것은 산을 물에다가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역시나 열이 발생되는 발열 반응의 예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흡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흡열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자, 조금 전에 봤던 에너지 그래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반응의 진행은 이렇게 되고요. 에너지가 이럴 때 반응물의 에너지구 생성물입니다. 흡열 반응일 때는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반응의 진행이 되면서 반응물은 생성물로 가기 위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바로 이때 얻어야 되는 에너지를요,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로 흡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흡열 반응의 예 한번 볼게요. 흡열 반응 예. 제일 유명한 제일 많이 나오는 흡열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물의 광합성입니다. 스스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활동을 바로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광합성 흡열 반응의 예였고요.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과정 혹은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하는 과정 이런 것들 모두 다 흡열 반응의 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내용 체크 한번 볼게요.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열 에너지 방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2번 보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하기 때문에 바로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다음으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이용이 되는지 한번 예를 볼게요. 흡열 반응의 이용. 첫 번째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의 이용이고요. 반응의 이용. 조리용 발열제가 나오는데 이 조리용 발열제는요. 주로 산화칼슘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화칼슘이요.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열 에너지가 방출하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로 도시락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따뜻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손난로 있잖아요. 겨울철에 손난로 있는데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랑 탄소 이런 가루들이 들어있고요. 보면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게 작게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난로를 흔들면요.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이 안에 들어오고요. 철과 산소가 만나는 반응, 이거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철이 산소와 만나면서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 바로 손난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설제 볼까요? 제설제는요.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생기는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건데요.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요.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돼 있던 이 물이 녹게 되고요. 그래서 빙판길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설제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흡열 반응 예를 볼까요? 흡열 반응의 이용. 냉찜질 주머니는 바로 손난로랑 조금 반대겠죠. 질산암모늄 혹은 염화암모늄이요. 물에 녹을 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냉찜질 주머니 이용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얼음과 소금을 섞는 반응. 자, 얼음은요. 물이 녹아서 얼음이 될 때, 고체가 될 때요. 이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금이 이 녹은 물에 다시 녹으면서 또다시 흡열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했던 온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온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차갑게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부터 볼게요. 흔드는 손난로는 철과 산소가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바로 방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2번 조리용 발열제는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찜질 주머니는요. 질산암모늄이나 염화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이것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열 에너지의 출입, 즉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만드는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흔드는 손난로 만드는 거, 부직포 주머니는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주머니고요. 이 안에 철가루, 숟가루, 소금 등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난로를 만들어서 흔들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발열 반응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냉각 주머니 만드는 건요. 한약용 투명 봉지에다 질산 암모늄을 넣고요. 여기에 물을 넣어서 지퍼백을 만든 후에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서로 흡열 반응을 통해서 열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랑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과정 3은 주머니를 흔들어서 손난로에 주머니를 흔들어준 후에 변화를 보는 건데요. 온도가 높아지는 것 바로 주머니에 넣은 소금과 숟가루가 반응하기 때문일까요? 소금과 숟가루가 아니라 뭐였죠? 철가루가 산소와 만났을 때 생기는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질석은 발생하는 열을 유지하는 보온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맞아요. 질석이라는 것은요. 여기 발생되는 열을 유지하는 보온제의 역할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았습니다. 3번 볼까요? 과정 3이라는 것은 역시 손난로를 흔들었을 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 라고 했는데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발열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의 생성물질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발열 반응일 때는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고 반응에서 생성으로 될 때 모든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만큼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반응물질의 에너지의 합보다 생성물이 더 작은 건 맞겠죠. 동그라미였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젠 탐구 2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냉찜질을 만드는 흡열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요. 과정 2번 봉합기로 봉지를 밀봉한 후 지퍼를 눌러서 물이 나와 질산 암모늄과 섞이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때 질산 암모늄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아야지 반응을 하면서 흡열 반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1번은 틀리겠죠. 당연히 물에 녹는 반응이었습니다. 2번 과정 3번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했는데 방출하는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 그리고 흡열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은 역시 틀립니다. 3번 열 에너지의 출입 방향이 산화칼슘과 물에 반응할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본 거는요. 바로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역시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 생성물질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질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고 했는데 반응물은 생성물이 될 때 생성물이 넣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맞았습니다.